마님, 근데요, 왜 그날 밤 거기 있었어요? 한겨울 관아 마당 6살 소녀가 홍주 최고 권력자의 마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글도 모르고 셈도 모르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입을 열 때마다 어른들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사랑과 행복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충청도 홍주 고을 어귀에 대감댁이라 불리는 큰 기와집이 있었습니다. 홍주 일대에서 이 집 모르는 사람이 없었지요. 논밭이 고을 절반이고 관아와의 연줄도 이 집 손을 거친다는 말이 돌 정도였으니까요. 그 대감댁 행랑채 한 구석에 봉선과 꼬치가 살았습니다. 봉선은 친모였습니다. 바늘 하나로 먹고 사는 여자였지요. 남편은 꼬치가 2살 때 병으로 죽었고 그 뒤로 봉선은 혼자였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낡은 반지꼬리 하나와 딸 하나뿐이었지만 봉선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느질 솜씨 하나는 홍주 일대에서 따라올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꼬치는 6살이었습니다. 본명은 김꽃뿐이었으나 어미가 꼬치라 불렀고 동네 사람들도 그리 불렀습니다. 작고 동그란 얼굴에 눈이 컸습니다. 코를 자주 훌쩍였고 외요를 달고 살았습니다. 어미, 왜 실은 엉키면 더 세져요? 봉선이 바늘을 멈추고 잠깐 생각했습니다. 엉킨 만큼 붙들고 있으니까. 꼬치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럼 사람도 힘들면 더 세져요? 봉선이 웃었습니다. 대답하다 웃음이 터진 것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왜요? 봉선이 실을 다시 꿰며 말했습니다. 엉킨 만큼 버텼으니까. 꼬치는 매일 어미 옆에 쪼그리고 앉아 그렇게 물었습니다. 어미, 왜 비단은 차가워요? 어미, 왜 색실은 색깔이 달라요? 어미, 왜 바늘 구멍은 이렇게 작아요? 봉선은 웃으며 대답하거나 웃으며 모른다고 했습니다. 모른다고 해도 꼬치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또 다른 외요를 찾아냈습니다. 행랑채 생활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방 한 칸에 봉선과 꼬치가 함께 자고 밥은 대감댁 부엌에서 얻어먹었지요. 대신 봉선이 하는 일은 고됐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안채에서 마님의 옷을 짚고 수선하고 대감의 도포를 손질했습니다. 손끝이 굳은 살 투성이었고 눈이 자주 침침했지만 봉선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마님 유씨는 봉선에 아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랬지요. 봉선아, 내 솜씨는 한양에 갖다 놔도 손색이 없다. 마님이 새 치마를 받아 들 때마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봉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찬이십니다, 마님. 아니야, 진심이야. 내가 없으면 이 집 옷 짓는 일을 어떻게 하나. 봉선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10년을 함께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꼬치가 태어나던 날 마님이 미역국을 손수 들고 왔던 것도 기억했습니다. 남편이 죽던 날 마님이 봉선의 등을 쓸어준 것도 기억했습니다. 사람이 그리 나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란 것이 참으로 알 수 없는 법이지요. 행랑채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님의 밤은 달랐습니다. 3년 전부터 마님은 장터 뒤편 골목을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심심풀이였습니다. 나중엔 그럴 수 없었지요. 도박이란 그런 것이었습니다. 한 번 발을 들이면 발이 빠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빚이 쌓였습니다.
변서방이 그 빚을 받아 먹었습니다. 장터 뒤편 고리대금업자 변서방. 기름기 흐르는 얼굴에 눈이 작고 항상 웃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 웃음이 아니라는 것을 마님은 첫날부터 알았지만 이미 늦었지요. 마님 어르신, 이번 달도 못 갚으셨으니 이자가 또 붙겠습니다. 변서방의 목소리는 항상 부드러웠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지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게. 기다리는 것도 돈이 드는 법입니다, 마님. 3년이 지나자 빚은 마님 혼자 감당할 수 없는 크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대감에게 들킬 수는 없었습니다. 대감은 엄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일이 알려지는 날 마님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마님은 궁리했습니다. 오래 궁리했습니다. 그리고 폐물함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마님이 폐물을 챙기고 있던 그 늦은 밤, 행랑채 쪽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꼬치였습니다. 꼬치는 어미가 보고 싶어 안채 쪽으로 걷다가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그러다 후문 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어두운 골목 저쪽에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마님과 낯선 사내였습니다. 마님의 손에서 무언가가 사내에게 건너갔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었습니다. 꼬치는 예뻐서 잠깐 봤습니다. 그리고 발이 차가운 게 느껴져서 어미를 찾으러 갔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꼬치는 그날 밤 본 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누구에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잊었습니다. 아이의 눈이란 이상한 것이어서 중요한 것과 안 중요한 것을 구별하지 않고 그냥 다 담아두지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증인은 거짓말을 모르는 자라는 것을 마님은 그날 밤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대감댁 문지기를 30년째 하고 있는 돌쇠 영감이 행랑채를 지나다 꼬치와 마주쳤습니다. 꼬치는 마당에 쪼그리고 앉아 개미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개미는 왜 줄을 서요? 돌쇠가 웃으며 쪼그려 앉았습니다. 길을 잃지 않으려고 그러지. 줄 서면 길을 안 잃어요? 앞사람 따라가면 되니까. 꼬치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럼 맨 앞 개미는요? 앞사람이 없잖아요. 돌쇠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생각해 본 적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맨 앞 개미는 자기가 본 대로 가는 거지. 꼬치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자기가 본 대로요? 그래. 자기 눈을 믿는 거야. 돌쇠가 일어서며 덧붙였습니다. 꼬치를 내려다보며 한 말이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이 말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꼬차, 세상에서 제일 용감한 게 뭔 줄 알아? 뭐예요? 본대로 말하는 거야. 꾸미지 않고 숨기지 않고 그냥 본대로. 왜요? 어른들은 다들 겁이 나서 못하거든. 본 걸 봤다고 하면 누군가가 싫어할까봐. 그래서 눈 뜨고도 못 본 척하는 거지. 꼬치가 개미를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저는 본 거 다 말해요. 돌쇠가 피식 웃었습니다. 알아. 그래서 내가 맨 앞 개미야. 꼬치는 그 말의 뜻을 몰랐습니다. 그냥 개미가 신기했습니다. 돌쇠는 일어나 제 갈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꼬치의 마음 한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대감댁은 홍주 고을 어귀에서도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집이었습니다. 기와가 반듯하고 담장이 높았으며 대문은 항상 굳게 닫혀 있었지요. 그 대문이 열리면 마을 사람들이 멀리서도 눈길을 줬습니다. 대감 어른이 나오시나
마님이 나오시나 하고요. 봉선은 그 대문을 매일 드나들었습니다. 드나드는 사람이 많았지만 봉선처럼 한결같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새벽에 들어가 저녁에 나왔습니다. 대감댁 사람들도 봉선을 공기처럼 여겼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 없으면 허전한 사람. 꼬치는 그런 어미를 닮지 않았습니다. 봉선이 조용하다면 꼬치는 시끄러웠고, 봉선이 가만히 있다면 꼬치는 들썩였습니다. 어디서 이런 아이가 나왔나 봉선은 가끔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꼬치가 활짝 웃으면 그냥 웃었습니다. 닮고 안 닮고가 무슨 상관이라 싶었습니다. 행랑채 이웃에 사는 설이 어머니 한 번은 봉선에게 물었습니다. 봉선아, 꼬치 저 아이 커서 뭐가 됐으면 해. 봉선이 바늘을 멈추었습니다. 잠깐 생각했습니다. 본 것을 본대로 말하는 사람이요. 설이 어멈이 웃었습니다. 그게 다야? 봉선이 다시 바늘을 들었습니다. 그게 제일 어려운 거라서요. 설이 어멈이 그 말을 두고두고 기억했다 합니다. 나중에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늘 이 대목을 먼저 꺼냈다고 하지요. 봉선이 먼저 알았던 것입니다. 제 딸이 어떤 아이인지를. 봉선의 하루는 새벽에 시작되었습니다.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반지꼬리를 챙겨 안채로 향했습니다. 꼬치는 그 시간에 자고 있었습니다. 봉선은 늘 꼬치 이마에 손을 얹어보고 나갔지요. 열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것도 열 때문이었으니까요. 안채에 들어서면 마님의 옷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선해야 할 것, 새로 지어야 할 것, 단추를 달아야 할 것, 단을 올려야 할 것. 봉선은 말없이 앉아 바늘을 들었습니다. 손이 바늘을 잡는 순간부터 봉선은 다른 세계에 있었습니다. 실과 천과 바늘만 있는 세계. 시름도 없고 걱정도 없는 세계. 마님이 종종 안채로 들어오곤 했습니다. 봉선아, 이 치마 단을 조금 더 올려줄 수 있겠니? 예, 마님. 그리고 이 저고리 고름이 좀 헐거워졌는데. 살펴보겠습니다. 마님은 항상 반듯하게 앉아 봉선이 일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손이 빠르고 솔기가 고르다고 했습니다. 칭찬도 자주 했지요. 봉선은 그런 마님이 고마웠습니다. 힘들어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마님이 알아준다는 느낌 때문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요 몇 달 사이 마님이 달라졌습니다. 봉선은 처음엔 모른 척 했습니다. 자신이 눈치채면 안 되는 일인 것 같아서요. 마님의 손이 가끔 떨렸습니다. 잠을 못 자는 것 같은 눈밑이 어두웠습니다. 안채에 혼자 있을 때 중얼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봉선은 못 들은 척했습니다. 모른 척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것은 또 있었습니다. 마님의 패물함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직접 들여다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마님이 옷을 갈아입을 때 패물을 고르는 시간이 예전보다 짧아졌고 금비녀 대신 나무 비녀를 꽂는 날이 늘었습니다. 봉선은 그것도 못 본 척했습니다. 그게 아무것도 모르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보았지만 말하지 않는 것이었지요. 어른의 세계란 그런 것이었습니다. 본 것을 봤다고 하면 안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꼬치는 달랐습니다. 봉선이 안채로 들어가면 꼬치는 혼자 행랑채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꼬치에게는 놀이 시간이었습니다. 개미를 따라가거나 돌을 줍거나 실 조각으로 인형을 만들었습니다. 심심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혼자여도 외요를 물을 대상은 항상 있었으니까요. 설이 어멈 아들 막동이가 지나가다 꼬치를 보고 물었습니다. 야, 너 또 혼자 뭐해? 개미한테 물어보고 있어. 개미가 대답해. 안 해. 근데 계속 보면 알게 돼. 막동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냥 갔습니다. 아이들이 꼬치를 이상하게 보는 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꼬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꼬치는 매일 저녁 어미가 돌아오면 달라붙었습니다. 어미 오늘 뭐 했어요? 어미 오늘 밥 먹었어요? 어미 오늘 마님이 뭐라 했어요? 봉선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꼬치가 물으면 봉선은 피곤함을 잊었습니다. 어미, 막동이가 나 이상하다고 했어요. 왜? 개미한테 말 걸었다고요. 봉선이 웃었습니다. 이상한 거 아니야. 왜요? 다들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근데 대부분은 안 물어. 물어봤자 대답 못 들을 것 같으니까. 꼬치 너는 그래도 물어보잖아. 대답 못 들어도요? 봉선이 꼬치 밥그릇에 반찬을 더 얹어 주었습니다. 대답 못 들어도 물어보는 게 더 나아. 안 물어보면 영영 모르거든. 꼬치가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안 물어보면 영영 모른다. 그 말이 꼬치 마음에 박혔습니다. 그러다 꼬치가 엉뚱한 말을 했습니다. 어미, 마님이 요즘 왜 밤에 나가요? 봉선이 멈칫했습니다. 밤에 나가. 응. 어젯밤에 잠이 안 와서 마당에 나갔다가 봤어요. 마님이 후문 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봉선이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꼬차, 그런 건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왜요? 어른들 일이니까. 어른들 일은 왜 신경 쓰면 안 돼요? 봉선이 꼬치 머리를 쓸었습니다. 아직 몰라도 되는 일들이 있어. 알면 무거워지거든. 꼬치가 눈을 껌벅였습니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는 게 왜 무거운지 꼬치는 몰랐습니다. 다만 어미 얼굴이 살짝 굳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감댁에는 하인이 여럿이었습니다. 그중 꼬치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돌쇠 할아버지였지요. 돌쇠는 대감댁 문지기를 30년째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등이 굽고 키가 컸으며 눈가에 주름이 깊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지만 꼬치의 외요에는 웬만하면 대답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문지기는 항상 문 앞에 있어야 해요? 문을 지켜야 하니까. 문은 왜 지켜야 해요? 안이랑 밖을 나누니까. 안이랑 밖을 왜 나눠요? 들어오면 안 되는 게 있고 나가면 안 되는 게 있으니까. 꼬치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는 어떻게 알아요? 뭐가 들어오면 안 되는지. 돌쇠가 꼬치를 내려다봤습니다. 오래 보면 알아. 오래 보면 낯선 게 보이거든. 낯선 게요? 그래.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게 여기 있거나 여기 없으면 안 되는 게 없거나 그걸 알아채는 게 문지기 일이야. 꼬치가 눈을 빛냈습니다. 저도 할 수 있겠다. 돌쇠가 웃었습니다. 너는 이미 하고 있잖아. 매일 왜요 하고 있잖냐. 봉남은 마님의 몸종이었습니다. 나이는 20살쯤 됐을까요? 얼굴이 단정하고 동작이 빨랐습니다. 꼬치와 마주치면 늘 웃어줬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이 꼬치는 왠지 편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느낌이었습니다.
봉선은 그 가을이 끝나도록 열심히 일했습니다. 마님의 겨울옷을 준비했고 대감의 털외투를 손질했습니다. 꼬치는 그 옆에서 실밥을 줍고 색시를 정리하고 가끔 잠들었습니다. 봉선은 잠든 꼬치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참으로 고생도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아직은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봉선이 틀린 게 있다면 아직은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세상은 아직은을 기다려주지 않는 법이었으니까요. 초겨울이었습니다.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던 아침이었지요. 봉선이 마님의 겨울 치마를 수선하고 있었습니다. 실이 고왔습니다. 솔기가 반듯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오늘 마님이 좋아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안채에서 마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어라 무어라 하는 소리였습니다. 대감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낮고 무거운 목소리였습니다. 봉선은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안채 일은 안채 일이었으니까요. 잠시 뒤 안채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마님이 나왔습니다. 얼굴이 달랐습니다. 웃음이 없었습니다. 눈이 날카로웠습니다. 봉선아. 예, 마님. 내 폐물 안 받느냐? 봉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못 봤습니다, 마님. 마님이 봉선을 내려다봤습니다. 길었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하다고 봉선은 생각했습니다. 본 적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렇구나. 마님이 돌아갔습니다. 봉선은 다시 바늘을 들었습니다. 손이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왜 떨리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떨렸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꼬치가 어미 옆에 앉아 실을 감고 있을 때였지요. 대감댁 마당에서 마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봉선이가 훔쳐갔을 거야. 그 애밖에 없어. 꼬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봉선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당을 내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봉선의 눈에서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뒤에 더 깊은 것이 있었습니다. 배신감이었습니다. 꼬치가 어미 손을 잡았습니다. 봉선이 꼬치 손을 꽉 쥐었습니다. 포졸 둘이 행랑채로 들이닥쳤습니다. 뒤에 아전 하나가 따랐습니다. 아전은 고시울이라는 자였습니다. 관아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지요. 표정이 없었습니다. 박씨 봉선이냐? 봉선이 바늘을 내려놓으며 일어섰습니다. 그렇습니다만 대감댁 폐물을 훔친 혐의로 잡아간다. 따라와라. 봉선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입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관아에서 하시오. 증거가 있으니 잡으러 온 거지. 어떤 증거입니까? 아전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포졸이 봉선의 팔을 잡았습니다. 수선하던 치마에 꽂혀 있던 바늘이 그대로였습니다. 봉선의 손이 잡히면서 바늘이 기울었습니다. 실이 끊겼습니다. 하얀 실이 바닥으로 흘렀습니다. 꼬치가 봉선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어미 치마를 잡았습니다. 포졸이 아이를 밀쳤습니다. 꼬치가 넘어졌다. 일어나 다시 잡았습니다. 또 밀렸습니다. 또 잡았습니다. 아전이 꼬치의 손을 하나하나 떼어내며 말했습니다. 꼬마야, 내 어미가 도둑질을 했으니 잡아가는 거다. 꼬치가 아전을 올려다봤습니다. 왜요? 위긴 뭐가 왜야? 도둑이니까.
우리 어미가 뭘 훔쳤는데요? 폐물. 어미는 폐물 안 써요. 바늘이랑 실만 써요. 아전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포조리 꼬치를 한쪽으로 밀어놓고 봉선을 끌고 나갔습니다. 봉선이 고개를 돌려 꼬치를 보았습니다. 꼬차, 돌쇠 할아버지한테 가 있어라. 어미 금방 돌아온다. 그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떨리지 않으려 이를 악문 것이었습니다. 대문이 닫혔습니다. 꼬치는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끊어진 흰 실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꼬치는 그날 돌쇠 할아버지한테 가지 않았습니다. 관아까지 걸었습니다. 어른 걸음으로 반 시진이 넘는 길이었습니다. 아이 걸음으로는 한 시진이 넘었지요. 겨울 찬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코가 빨개졌습니다. 신발이 작았습니다. 발이 꽉 꼈습니다. 그래도 걸었습니다. 관아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문지기가 내려다봤습니다. 뭐야, 꼬마. 우리 어미 만나러 왔어요. 못 만난다. 가라. 왜요? 죄인이니까. 어미는 죄 안 지었어요. 가라니까. 문이 닫혔습니다. 꼬치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관아 담벼락 아래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저녁이 왔습니다. 밤이 왔습니다. 초겨울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아이는 무릎에 얼굴을 묻고 웅크렸습니다. 어미가 지어준 저고리가 얇았습니다. 바람이 사정없이 파고들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관아 앞을 쓸러 나온 하인이 담벼락 아래 웅크린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야, 너 여기서 잤냐? 얼어 죽을 뻔했구나. 꼬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입술이 파래져 있었습니다. 아저씨, 여기 종이 있어요? 종이는 왜? 어미 풀어달라고 쓸 거예요. 하인이 웃었습니다. 너 그럴 줄이나 아니야? 꼬치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몰라요. 근데 있으면 되잖아요. 하인이 어이없다는 듯 쓰다만 이면지 한 장을 건네주었습니다. 뒷면이 백지였습니다. 꼬치는 그 종이를 받아 소중하게 접어 품에 넣었습니다. 그날 오전 장터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대감댁 친모 봉선이가 폐물을 훔쳐 잡혀갔다는 소문이었지요. 장터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봉선은 새벽부터 밤까지 바늘만 잡는 여자였습니다. 남의 것을 탐할 겨를이 없는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대감댁 일에 끼어들었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돌쇠가 꼬치를 찾아낸 것은 그날 오후였습니다. 관아 앞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아이를 보자 돌쇠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꼬차, 여기 있었구나. 할애비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꼬치가 돌쇠를 올려다봤습니다. 할아버지, 어미 어떻게 해요? 돌쇠가 꼬치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꼬차, 이건 어른들이 해결해야 할 일이야. 너는 집에 가 있어. 꼬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나 여기 있을 거예요. 여기 있어봤자 어미 못 만나. 그래도요. 돌쇠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꼬차, 대감댁 일이야. 내가 아무리 때를 써도 대감 어른이 고발한 일은. 왜요? 돌쇠가 말을 멈췄습니다. 왜 대감 어른이 고발하면 어미가 무조건 잘못한 게 돼요? 어미는 안 훔쳤는데요. 그건
돌쇠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꼬치는 몰랐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권력이 무엇인지, 왜 힘 있는 자의 말이 힘없는 자의 말보다 먼저 들리는지. 꼬치가 아는 것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어미는 훔치지 않았다. 그러면 돌려줘야 한다. 단순했습니다. 6살의 세계는 단순했습니다. 돌쇠가 꼬치 손을 잡았습니다. 꼬차, 이것 봐. 할애비가 어른들한테 알아볼게. 지금은 집에 가서 밥 먹고 있어. 어른들이 알아봐줘요? 알아보려고 해볼게. 해볼게요. 꼬치가 돌쇠를 똑바로 봤습니다. 돌쇠가 눈을 피했습니다. 꼬치는 그걸 알아챘습니다. 어른들이 눈을 피할 때가 어떤 때인지 꼬치는 알고 있었습니다. 확신이 없을 때였습니다. 꼬치가 품에서 접어둔 백지를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소장이래요. 소장. 응. 아저씨한테 어미 풀어달라고 하는 거래요. 나 여기 낼 거예요. 돌쇠가 종이를 보았습니다. 글자가 없었습니다. 꼬차, 소장은 글을 써야 하는데. 꼬치가 말했습니다. 우리 어미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돌쇠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저녁 꼬치는 돌쇠 할아버지 방에서 잤습니다. 돌쇠가 끓여준 죽을 조금 먹었습니다. 조금밖에 못 먹었습니다. 숟가락을 들다 내려놓기를 3번. 결국 돌쇠가 등을 밀었습니다. 꼬치가 이불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미가 자는 곳은 어떤 곳인지, 밥은 먹었는지, 춥지는 않은지, 모르는 것 투성이었습니다. 꼬치는 모르는 것을 참지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꼬치가 이불을 걷고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 돌쇠가 눈을 떴습니다. 내일 나 관아에 갈 거예요. 돌쇠가 꼬치를 보았습니다. 꼬차. 어미가 안 오면 내가 가야 해요. 어미한테 밥도 갖다 줘야 하고. 그건 할애비가. 아니요. 꼬치가 돌쇠를 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울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갈 거예요. 어미 나한테 금방 돌아온다 했거든요. 근데 안 왔잖아요. 그럼 내가 가야죠. 돌쇠가 한참 꼬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돌쇠는 꼬치 옆에서 관아까지 함께 걸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함께 걸었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꼬치가 코를 훌쩍였습니다. 돌쇠가 자기 손수건을 꼬치에게 건넸습니다. 꼬치가 힘차게 코를 풀었습니다. 관아 문이 열렸습니다. 꼬치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장터에서 봉선을 아는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저마다 할 말이 있었습니다. 두부 가게 옆자리 나물 파는 덕이 어멈이 말했습니다. 봉선이가? 말도 안 돼. 그 사람이 남의 것을 탐낼 사람이 아니야. 엿장수 영감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이 장터에서 30년을 장사했는데 봉선이처럼 바른 사람은 처음 봤어. 새벽에 일어나 밤까지 일하는 사람이 폐물을 훔쳐. 떡장수 할머니도 혀를 찼습니다. 대감댁 마님이 무고를 하는 거야. 봉선이 자리가 탐나는 게 아니겠어. 그러나 말이 거기서 끝났습니다.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대감댁에 맞섰다가 어떤 꼴을 당하는지. 장터 자리 하나 잃으면 끝이었습니다. 입을 다물고 눈을 감는 것이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꼬치는 그런 사정을 몰랐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이상한 것만 보였습니다. 어미가 잡혀갔다. 어미는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돌려줘야 한다. 그게 다였습니다. 관아 담벼락 아래서 밤을 보낸 꼬치의 입술이 다음 날 아침 파래진 것을 보고 하인이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그 아이 눈에 눈물이 한 방울도 없었어. 무서운 아이야. 어른도 그렇게 밤을 버티면 눈물이 나는 법인데. 그것은 무서운 게 아니었습니다. 울 겨를이 없었던 것입니다. 어미가 어디 있는지, 밥은 먹었는지, 춥지는 않은지. 그게 먼저였으니까요. 꼬치가 담벼락 아래 쪼그리고 앉아있던 그 밤, 관아 안에서 봉선은 좁은 방에 혼자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이었습니다. 담요 한 장이 있었지만 얇았습니다. 봉선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꽃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쯤 어디 있을까? 설이 어머한테 갔을까? 배는 먹었을까? 울고 있을까? 봉선이 눈을 감았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마님이 저럴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것은 꼬치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없으면 내가 버틸 수 있을까? 봉선이 처음으로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관아 마당은 넓었습니다. 꼬치의 눈에는 끝이 안 보이는 마당이었습니다. 정면에 동원이 있고 양쪽에 아전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돌쇠가 꼬치 등 뒤에서 낮게 말했습니다. 꼬차, 사또 어르신한테 무릎 꿇고 공손하게 말씀드려야 해. 알겠지? 꼬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원에서 나 현감이 나왔습니다. 처신상이 졸렸습니다. 눈이 반쯤 감겨 있었고 손에 든 부채를 무릎 위에서 톡톡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골치 아픈 일이 왔다는 얼굴이었습니다. 나 현감은 게으른 사람이었습니다. 복잡한 일을 싫어했지요. 대감댁에서 고발이 들어왔을 때도 아전이 올린 보고서를 읽고 도장을 찍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코 흘리게 하나가 관아 앞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바깥에서 소란을 피운 것이 내냐? 네. 소장을 냈다면서. 꼬치가 품에서 접어둔 백지를 꺼내 두 손으로 내밀었습니다. 아전이 받아 사또에게 올렸습니다. 사또가 종이를 펼치고 뒤집어 보고 다시 앞면을 보았습니다. 글자가 없었습니다. 글자가 없다. 네. 이게 소장이냐? 네. 아전들이 낄낄거렸습니다. 관아 문 밖에서 구경하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사또가 백지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글자가 없는 종이가 무슨 소장이냐. 소장이란 억울한 사연을 글로 써서 올리는 것이다. 꼬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 어미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아무것도 안 한 건 똑같잖아요.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터졌습니다. 문 밖 구경꾼들 사이에서 웃음이 쏟아졌습니다. 아전 한두 명도 고개를 돌려 입을 가렸습니다. 사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창피한 게 아니라 몰아받아칠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또가 부채로 상을 탁 쳤습니다. 조용히 해라. 마당이 잠잠해졌습니다. 사또가 꼬치를 내려다봤습니다. 아이는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빳빳이 들고 사또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울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사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아이를 내쫓으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 밖에 사람이 너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이를 내쫓으면 사또가 6살 아이의 말도 안 들어줬다는 소문이 퍼질 것이었습니다. 사또가 말했습니다. 좋다. 내가 묻고 싶은 것이 있으면 물어봐라. 단 쓸데없는 소리를 하면 그때는 내보낸다. 꼬치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요? 한 말을 2번 하게 만드느냐? 꼬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 어미가 뭘 훔쳤다는 거예요? 사또가 아전에게 눈짓했습니다. 아전이 문서를 펼쳐 읽었습니다. 대감댁에서 금비녀 3개, 옥반지 2개, 산호놀이개 하나가 사라졌고 목격자의 증언에 따라 봉선을 체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꼬치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목격자가 누구예요? 사또가 봉남을 불렀습니다. 봉남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마님의 몸종이었습니다. 얼굴이 단정하고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봉남이 마당 한가운데 서서 말했습니다. 폐물이 사라진 날 밤 봉선이 안채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밤이었지만 마당 등불에 얼굴이 비쳤다고 했습니다. 꼬치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언니, 우리 어미 얼굴을 봤다고 했죠. 그렇다. 밤이었으면 어두웠을 텐데 어떻게 알아봤어요? 마당 등불에 얼굴이 비쳤다. 꼬치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날 밤 비 왔잖아요. 등불 다 꺼져 있었는데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봉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곧 다시 말했습니다. 비가 오다 그쳤다. 내가 봤을 때는 등불이 켜져 있었어. 꼬치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언니는 왜 그 시간에 마당에 있었어요? 봉남이 준비한 듯 대답했습니다. 마님 심부름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어떤 심부름이요? 봉남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부엌에 물 가져오는 심부름. 꼬치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밤에 물심부름이요. 비가 오는 밤에도요? 봉남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마당 한쪽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전 하나가 슬그머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꼬치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언니, 그럼 우리 어미가 안채로 가는 걸 봤다고 했는데요. 안채랑 언니가 있던 곳이 가까워요? 봉남이 대답했습니다. 그리 멀지 않다. 가깝다면 언니가 소리를 지르거나 잡으러 가면 됐잖아요. 왜 안 잡았어요? 봉남의 입이 한 박자 늦었습니다. 그것은 너무 놀라서. 꼬치가 눈을 껌벅였습니다. 놀라면 소리가 나오잖아요. 언니는 소리 안 질렀어요? 나 현감의 부채 두드리는 소리가 멈추었습니다. 꼬치는 논리를 몰랐습니다. 따지려고 물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상했습니다. 이상하면 물어봐야 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봉남이 사또를 올려다봤습니다. 사또는 눈을 반쯤 감은 채 봉남을 보고 있었습니다. 게으른 눈이었지만 아까와는 뭔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또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다. 꼬치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사또 어르신, 아직 안 끝났는데요. 내일 다시 와라. 내일이요. 어미는 오늘도 저기 갇혀 있는데요. 사또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전이 꼬치를 일으켜 마당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꼬치가 고개를 돌려 안을 보았습니다. 봉남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관아 문이 닫혔습니다. 꼬치는 문 앞에 섰습니다. 품에서 백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접었다 폈다 한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아이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일도 오면 되지 뭐. 돌쇠가 꼬치 옆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다가 꼬치 머리를 한번 쓸었습니다. 꼬차, 밥 먹었냐? 아직요. 가자. 하래비가 사준다. 둘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돌쇠가 장터 국밥집에 들어갔습니다. 국밥 2그릇을 시켰습니다. 꼬치가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밥풀이 볼에 붙었습니다. 돌쇠가 꼬치 볼을 닦아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응. 뽕남 언니 말이 왜 자꾸 이상해요? 돌쇠가 국밥을 한 숟갈 떴습니다. 왜 이상하다고 생각해? 모르겠어요. 근데 대답이 느려요. 그리고 내가 물으면 눈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져? 꼬치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뭔가 찾는 눈이요. 대답을 찾는 것 같아요. 돌쇠가 꼬치를 보았습니다. 6살 아이가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틀리지 않았습니다. 맞아. 돌쇠가 낮게 말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대답을 찾아.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그냥 말하지. 왜요? 진실은 외울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거짓말은 외워야 하거든. 앞에서 한 말이랑 뒤에서 할 말이 맞아야 하니까. 꼬치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래서 느린 거예요? 그래서 느린 거야. 꼬치가 국밥을 먹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잠시 뒤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내일 또 물어봐도 돼요? 돌쇠가 잠깐 망설였습니다. 사또가 허락하면. 근데 사또 어르신이 들어줄까요? 돌쇠가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꼬차, 솔직히 말할게. 쉽지 않아. 대가 멀은 집일이니까. 사또도 사람이거든. 힘 있는 쪽이 불편해지면 그쪽 손을 들어주기 쉬워. 그럼 어미는요? 돌쇠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꼬치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할아버지, 나 내일 또 갈 거예요. 어미가 안 훔쳤거든요. 내가 알아요. 어떻게 알아? 꼬치가 돌쇠를 봤습니다. 어미는 남의 것 훔치면 마음이 아프대요. 그래서 못한대요. 어미가 그랬어요. 돌쇠의 눈가가 주름졌습니다. 웃은 것인지 울 것인지 알 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꼬차, 내 눈은 거짓말을 못하는구나. 꼬치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눈이 왜 거짓말을 해요? 돌쇠가 일어섰습니다. 어른이 되면 알아. 지금은 그냥 그 눈 그대로 있어. 내 눈으로 본 것은 다 진짜야. 꼬치가 그 말을 가슴에 담았습니다. 그날 밤 꼬치는 돌쇠 방에서 자면서 생각했습니다. 어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내 눈으로 본 것은 다 진짜야. 그 말이 자꾸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꼬치의 머릿속에 무언가가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밤, 어두운 골목, 마님, 낯선 산에 반짝이는 것. 꼬치는 눈을 껌벅였습니다. 그게 뭔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봤을 뿐이었습니다. 그냥 예뻐서 봤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왜 이상한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나 현감은 그날 저녁 혼자 앉아 오래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을 받았을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없지 않았습니다.
서류가 너무 깔끔했습니다. 증인도 있고 피해자도 있고 물증도 있었습니다. 현실에서 사건이란 게 이렇게 깔끔하게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게을렀습니다. 대감댁 일이었습니다. 도장 하나면 끝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와서 하루를 물었습니다. 아이가 물은 것은 사소했습니다. 비 오는 날 등불, 아무것도 들지 않은 손. 하나하나는 대답이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물을 때마다 복남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눈이 흔들리는 사람을 나 현감은 살면서 많이 봤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나 현감이 이방을 다시 불렀습니다. 이방. 예. 복남이라는 몸종에 대해 알아봐라. 대감댁에 얼마나 됐는지, 마님 곁에서 어떤 자리인지, 그리고 폐물 도난 신고가 정확히 언제 접수됐는지도 확인해봐라. 예, 그것은 왜? 그냥 알아봐라. 나 현감이 창밖을 봤습니다. 마당이 어두웠습니다. 저 마당 어딘가에 아이가 오늘 밤도 쪼그리고 앉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또가 부채를 들었습니다. 톡. 한 번 두드리고 멈추었습니다. 6살짜리한테 부끄럽구나. 혼잣말이었습니다. 아전이 못 들었습니다. 사또가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한편 돌쇠는 그날 밤 장터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나물 파는 덕이 어멈, 엿장수 영감, 떡장수 할머니. 한 명 한 명에게 말했습니다. 봉선이가 억울하오. 내일 관아에 와주시오. 덕이 어멈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가봤자 뭘 할 수 있어요? 돌쇠가 말했습니다. 그냥 있어주면 돼요. 그 아이가 혼자 싸우고 있소. 혼자이면 안 돼요. 덕이 어멈이 한참 돌쇠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알겠소. 가지요. 엿장수 영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가리다. 떡장수 할머니도 웃었습니다. 나도요. 그 밤 장터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내일 관아에 가자고. 봉선이가 억울하다고. 한 명이 2명에게 말하고 2명이 4명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꼬치는 해 뜨기 전에 관아 앞에 와 있었습니다. 밤새 돌쇠방에서 잤지만 잠을 설쳤습니다. 어미 생각이 났습니다. 반짝이는 것 생각도 났습니다. 뭔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관아 문이 열리자마자 꼬치가 들어갔습니다. 문지기가 막으려 했으나 어제 소란을 기억하는 아전이 손을 저었습니다. 내쫓았다가 또 소란이 나면 귀찮아지는 건 자기들이었습니다. 꼬치가 마당에 무릎을 꿇고 기다렸습니다. 반 시즌이 지나고 한 시즌이 지났습니다. 사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전이 슬쩍 말했습니다. 사또께서 오늘은 기분이 안 좋으시다. 내일 와라. 어제도 내일 오라 했어요. 그러니까 내일 와. 내일 또 내일 오라고 하면요? 아전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꼬치가 마당에 앉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점심때가 지나자 아전들이 슬슬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관아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마당에 쪼그리고 앉은 아이를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이 누구야? 대감댁 친모 딸이래. 어미가 잡혀갔다더라. 어미가 폐물 훔쳤다는 그 사람? 아니, 봉선이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해가 기울 무렵 동원문이 열렸습니다. 사또가 나왔습니다. 어제 복남에게 물었던 것
이어서 묻겠다는 거냐? 네. 사또가 복남을 부르라 했습니다. 복남이 나왔습니다. 어제와 달랐습니다. 어제는 또렷하던 목소리가 오늘은 살짝 굳어 있었습니다. 밤새 준비를 하고 온 얼굴이었습니다. 꼬치가 복남을 올려다봤습니다. 언니, 어제 얘기 이어서 할게요. 복남이 사또에게 눈짓했습니다. 사또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제야 말했습니다. 물어라. 언니가 어미를 봤다는 곳이 안채 가는 길이었죠. 그렇다. 안채 가는 길이면 행랑채랑 꽤 멀잖아요. 그 먼 곳에서 밤에 왜 어미가 있었을까요? 복남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몰라. 나는 봤을 뿐이야. 어미가 뭘 들고 있었어요? 아무것도요? 꼬치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패물이 금비녀 3개의 옥반지, 2개의 산호놀이개 하나잖아요. 그게 다 어디 있어요? 어미가 들고 가는 걸 봤으면 뭔가 들고 있어야 하는데요. 복남의 입이 잠깐 열렸다 닫혔습니다. 품 속에 넣었겠지. 저고리 품 속에요. 그게 다 들어가요? 마당에서 누군가가 킥하고 웃음을 참는 소리가 났습니다. 복남이 사또를 봤습니다. 사또는 부채를 무릎 위에서 천천히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눈이 반쯤 감겨 있었지만 그 안에서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꼬치가 다시 물었습니다. 언니, 그날 밤 어미가 패물을 들고 가는 걸 봤으면 언니는 왜 그때 바로 사또 어르신한테 말 안 했어요? 복남이 멈췄습니다. 그건 무서워서. 도둑이 무서웠어요? 그렇다. 그럼 왜 다음날 신고했어요? 무서우면 계속 무서운 거 아니에요. 복남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마님이 신고하라고 해서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복남이 자기가 뱉은 말을 깨달은 건 그 말이 나온 직후였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마님이 시켜서 신고했다. 그 말이 마당에 울렸습니다. 사또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이 신고하라 했단 말이냐? 복남이 얼굴이 하얗게 됐습니다. 그것은 마님이 걱정이 되셔서 패물이 사라진 것을 마님이 먼저 알았다는 말이냐? 복남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또가 부채를 멈추었습니다. 꼬치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언니, 진짜로 우리 어미를 봤어요? 복남이 꼬치를 내려다봤습니다. 6살짜리의 눈이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눈물기가 없었습니다. 화난 얼굴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모르니까 묻는 눈이었습니다. 복남이 입술을 떨었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다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또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다. 꼬치가 또 입을 열었습니다. 사또 어르신, 아직. 내일 다시 오너라. 내가 답을 주마. 꼬치가 일어섰습니다. 무릎에 흙을 털지 않았습니다. 관아문을 나서려는데 사또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꼬마. 네. 밥은 먹었느냐? 꼬치가 돌아봤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또가 아전에게 말했습니다. 저 아이에게 밥 한 그릇 줘라. 꼬치가 밥을 받아들고 마당 구석에 앉아 먹었습니다.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코를 훌쩍이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또가 동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이 비었습니다. 사또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게으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 껄끄러웠습니다. 나쁜 사람이었다면 그냥 외면하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쁘지 않은 사람이 외면하는 그것은 다른 이름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틀 동안 물어본 것들이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비 오는 밤 꺼진 등불, 안채 가는 길에서 아무것도 안 들고 있던 봉선, 마님이 신고를 지시했다는 봉남의 실언. 하나하나는 사소했습니다. 아이의 말이니까요. 그런데 모아놓고 보니 사소하지 않았습니다. 사또가 아전을 불렀습니다. 이방. 예. 내일 조용히 조사할 것이 있다. 대감대 구문 주변을 요 며칠 사이 드나든 자가 있는지 알아봐라. 그리고 장터 뒤편 변서방이라는 자에 대해서도. 예, 그것은 왜? 그냥 알아봐라. 조용히. 이방이 나갔습니다. 사또가 창밖을 봤습니다. 마당 구석에서 꼬치가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숟가락을 멈추지 않고 열심히 먹고 있었습니다. 사또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묻는 것들이 사소한 것 같은데 사소하지 않아. 아전이 물었습니다. 예. 아무것도 아니다. 동원 문이 닫혔습니다. 마당에 저녁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었습니다. 꼬치가 돌쇠방에서 자고 있는데 바깥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하는 소리. 돌쇠가 문을 열어보았을 때 마당에 돌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돌에 종이가 묶여 있었습니다. 돌쇠가 종이를 펼쳤습니다. 읽을 줄 아는 돌쇠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꽃차. 네. 내일은 관아에 가지 마라. 꼬치가 눈을 떴습니다. 왜요? 돌쇠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종이를 꼬치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관아에 들이지 마라. 들어오면 어미가 먼저 멀리 간다. 협박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이를 통한 협박이었습니다. 꼬치가 이불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반지꼬리를 들고 나가던 아침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팔이 잡혀 끌려가던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이 자꾸 보였습니다. 꼬치가 이불을 걷고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 돌쇠가 꼬치를 보았습니다. 나 내일도 갈 거예요. 꼬차, 이건 어미가 안 오면 내가 가야 해요. 어미한테 밥도 갖다 줘야 하고, 춥지 않은지도 봐야 하고, 무서운지도. 꼬치의 목소리가 여기서 살짝 떨렸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어미가 무서울 것 같아요. 나 없으면. 돌쇠가 꼬치를 오래 봤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돌쇠는 다시 꼬치 옆에서 관아까지 함께 걸었습니다. 그날 밤 봉선은 오간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깥에서 낮게 이야기하는 소리였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봉선은 귀를 기울이다 눈을 감았습니다. 꼬치가 관아를 매일 찾아온다는 것을 봉선은 몰랐습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봉선은 꼬치가 설이 어멈한테 잘 있는 줄 알았습니다. 밥은 먹겠지. 잠은 자겠지. 그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꼬치가 매일 와서 무릎을 꿇고 있다는 걸 알았다면 봉선은 더 버티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르는 것이 때로 버티게 하는 힘이 되는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또는
그날 밤 이방이 가져온 조사 결과를 읽었습니다. 변서방이라는 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대감댁 후문 골목을 몇 달째 드나들었다는 목격자가 셋이었습니다. 그리고 변서방의 장부를 입수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또가 장부 첫 장을 펼쳤습니다. 유씨 마님의 이름이 맨 위에 적혀 있었습니다. 사또가 장부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이걸 알고도 판결을 미뤄왔다면 그것은 게으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외면이었습니다. 사또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제대로 해야겠다. 그 밤 관아 담벼락 아래서 꼬치가 품속에 백지를 꺼냈습니다. 접었다 폈다 하기를 수십 번. 접힌 자국이 거미줄처럼 생긴 그 종이를 꼬치는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글자는 여전히 한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종이에는 이틀치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만 아는 이야기였습니다. 돌쇠가 꼬치 옆에 앉았습니다. 꼬차, 춥지 않냐? 조금요. 돌쇠가 자기 외투를 벗어 꼬치 어깨에 얹어 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요? 나는 안 추워. 나이 들면 안 추워. 왜요? 돌쇠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오래 버텨봤으니까. 오래 버티면 왜 안 추워요? 봉선이랑 똑같은 아이구나. 돌쇠가 생각했습니다. 엉킨 만큼 붙들게 되거든. 꼬치가 눈을 껌벅였습니다. 어미가 한 말이랑 비슷했습니다. 할아버지도 그 말 알아요? 돌쇠가 피식 웃었습니다. 모르는 말이 없어. 오래 살았으니까. 두 사람이 담벼락 아래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겨울 밤하늘에 별이 가득했습니다. 사흘째 아침이었습니다. 꼬치가 관아 앞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문이 이미 활짝 열려 있었고 마당에 사람이 가득했습니다. 장터 사람 20명도 넘게 와 있었습니다. 아전들이 평소보다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님이 와 있었습니다. 마님 유씨가 마당 한가운데 의자를 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 하인 둘이 서 있었고 복남이 뒤에 서 있었습니다. 복남의 얼굴에 어제의 땀기가 없었습니다. 굳어있되 단단한 얼굴이었습니다. 밤새 다시 단속을 받은 얼굴이었습니다. 마님은 웃고 있었습니다. 너그러운 웃음이었습니다. 꼬치가 마당에 들어서자 마님이 고개를 돌려 아이를 보았습니다. 그 웃음이 꼬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왜인지는 몰랐습니다. 아이의 감으로는 저 웃음이 이상했습니다. 사또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제 신문에서 몇 가지 의문이 생겨 오늘 마님을 불렀다. 마님 측에서 할 말이 있다 하니 먼저 듣겠다. 마님이 일어섰습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마당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구경 온 장터 사람들의 눈을 하나하나 훑었습니다. 그 시선이 지나가자 고개를 숙이는 사람이 있었고 눈을 피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님이 말했습니다. 사또 어르신, 이 아이의 효심이 기특하여 소인도 마음이 아프오나 사실은 사실입니다. 마님이 품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펼치자 비단 조각이 나왔습니다. 손바닥만 한 자투리였습니다. 이것은 소인댁에서 사라진 폐물 중 산호놀이개를 감쌌던 천입니다. 이 천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마님이 사또를 보았습니다. 봉선이 쓰는 반지꼬리 아래에서 나왔습니다. 마당이 술렁거렸습니다. 꼬치가 마님을 올려다봤습니다. 마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소인이 어제 봉선이 방을 살피다 찾아냈습니다.
아이의 질문이 기특하나 증거는 증거입니다. 이것으로 재판을 매듭지어 주시기를 청합니다. 부드러운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당에 있는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마님이 매듭지어 달라고 하면 그것은 이 이상 건드리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사또의 부채가 멈추었습니다. 꼬치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천우리 반지꼴이 어디서 찾았다고요? 마님이 꼬치를 내려다봤습니다. 웃음이 거치지 않았습니다. 반지꼬리 아래에서 찾았단다. 꼬마야. 반지꼬리 아래요? 꼬치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우리 반지꼬리는 어미가 매일 들고 다녀요. 아침에 안채 가져가고 저녁에 가져와요. 어미가 항상 옆에 두거든요. 마님이 어디서 찾았어요? 마님이 하인을 돌아봤습니다. 하인이 말했습니다. 저녁에 봉선이 방에 두고 간 걸. 꼬치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어미가 잡혀간 날은 반지꼬리를 두고 갔어요. 포졸이 갑자기 와서 어미를 끌고 갔거든요. 그럼 마님이 찾은 건 어제예요. 마님의 하인이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어미가 잡혀간 게 나흘 전이에요. 그동안 반지꼬리는 어미 방에 있었는데 왜 어제야 찾았어요? 마당이 살짝 술렁거렸습니다. 마님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미처 살피지 못했던 것을 뒤늦게 살핀 것이다. 근데요. 꼬치가 사또를 올려다봤습니다. 사또 어르신, 어미가 없는 방에 마님 하인이 들어가도 돼요? 사또가 천천히 마님을 봤습니다. 마님이 사또를 봤습니다. 꼬치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어미 방에 마님 하인이 들어가서 찾았다는 거잖아요. 그 천이 원래 거기 있었는지, 하인이 가져다 넣은 건지 누가 알아요? 마당이 얼어붙었습니다. 꼬치가 고개를 들어 마님을 올려다봤습니다. 마님, 근데요. 왜 그날 밤 거기 있었어요? 마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논리를 모르는 아이의 입에서. 하지만 마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 같은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빈 방, 열린 문, 하인의 손, 반지꼬리 아래, 비단 조각 하나, 장터 사람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저거 봉선이 억울한 거 아니야? 대감댁에서 일부러 심은 거 아니야? 쉿, 조용히 해. 마님이 사또에게 돌아섰습니다.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습니다. 사또 어르신, 6살짜리 아이의 말장난에 재판이 흔들려서야 되겠습니까? 증거를 제출하였으니 판결을 내려주시지요. 사또가 마님을 보았습니다. 마님이 사또를 보았습니다. 길었습니다. 마당의 공기가 팽팽해졌습니다. 그리고 사또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다. 마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또 어르신, 판결 시기는 내가 정한다. 사또의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마님이라는 호칭 뒤에 어른이라는 존칭이 빠져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는 마님 어른이었습니다. 오늘은 아니었습니다. 마님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눈이 웃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님이 돌아섰습니다. 하인 둘이 따랐고 복남이 뒤를 따랐습니다. 관아문을 나서며 마님이 꼬치를 스치듯 내려다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웃기만 했습니다. 꼬치의 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냥 추운 줄 알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돌쇠가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대감댁 후문 쪽 골목에서 사내 둘이 나타났습니다. 낯선 사내들이었습니다. 돌쇠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사내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그 꼬마 데리고 관아 가는 것 그만두는 게 좋을 거요. 돌쇠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감 어른이 누구인지는 알지요? 영감이 그 집에서 30년 일했는데 그 자리 날아가면 어디 가서 먹고 삽니까? 돌쇠가 천천히 사내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비켜라. 사내들이 비켰습니다. 돌쇠가 지나갔습니다. 방에 돌아온 돌쇠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꼬치가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30년을 일했습니다. 대감이 무서웠습니다. 마님이 무서웠습니다. 그보다도 이 나이에 쫓겨나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자는 이 아이가 더 무서웠습니다. 아이가 무서운 게 아니라 이 아이를 혼자 두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돌쇠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또가 판결을 내려버렸습니다. 꼬치와 돌쇠가 관아에 도착했을 때 마당에 아전이 서 있었습니다. 아전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사또께서 오늘 판결을 내리십니다. 꼬치가 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또가 앉아 있었습니다. 마님이 옆에 있었습니다. 복남도 있었습니다. 사또가 문서를 들었습니다. 박씨 봉선, 폐물절취 혐의에 관하여 꼬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또 어르신, 아직 다 못 물어봤어요. 사또가 꼬치를 보았습니다. 눈이 피했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그 찰나를 꼬치는 보았습니다. 아전이 문서를 이어 읽었습니다. 증거를 바탕으로 봉선에게 유배형을 선고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꼬치가 외쳤습니다. 안 돼요. 어미는 안 훔쳤어요. 아전이 꼬치를 잡으려 했습니다. 꼬치가 버텼습니다. 어미는 안 훔쳤다고요. 사또 어르신, 왜요? 왜요? 마당이 술렁거렸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돌쇠가 꼬치를 안으려 했습니다. 꼬치가 뿌리쳤습니다. 왜요? 왜 어미가 가야 해요? 어미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이의 목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마님이 그 모습을 봤습니다. 웃음이 없었습니다. 그냥 봤습니다. 아전이 꼬치를 마당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꼬치는 관아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돌쇠가 꼬치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꼬치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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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한마디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관아 문 앞에 서서 꼬치는 오래 울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이틀 동안 흘리지 않던 눈물이었습니다. 돌쇠가 꼬치 등을 쓸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등을 쓸었습니다. 지나가던 장터 사람들이 멈춰 섰습니다. 코 흘리개가 관아 문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이 봉선이네 꽃이 아니야? 어미가 억울하게 잡혀갔다는데 사또가 판결을 내렸대. 유배래. 세상에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고 있었습니다. 꼬치는 그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울었습니다. 한참 울다가 꼬치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돌쇠 외투 소매로 닦았습니다.
훌쩍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어미가 진짜 가는 거예요. 돌쇠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꼬치가 관아 문을 봤습니다.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저기 어미가 있는데. 꼬치가 눈을 다시 감았습니다. 어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담담한 얼굴. 떨리지 않으려 이를 악물던 얼굴. 꼬차, 금방 돌아온다고 했던 목소리. 꼬치는 그 자리에서 오래 있었습니다. 돌쇠도 옆에서 말없이 있었습니다. 그냥 같이 있었습니다. 꼬치는 그날 돌쇠 방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관아 담벼락 아래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돌쇠가 옆에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꼬치는 무릎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어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바늘을 꿰던 손이 떠올랐습니다. 꼬치 이마에 손을 얹어보던 새벽이 떠올랐습니다. 엉킨 만큼 붙들고 있으니까 라고 했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꼬치는 무엇을 잘못한 건지 몰랐습니다. 더 물었어야 했는지, 덜 물었어야 했는지, 다른 것을 물었어야 했는지. 그때 돌쇠가 낮게 말했습니다. 꼬차. 꼬치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아까 사또 눈 봤냐? 꼬치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피했어요. 그래. 사또가 눈을 피했어. 왜요? 돌쇠가 마당을 봤습니다. 찔린 거야. 뭔가 알고 있는데 말을 못하는 거야. 꼬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고 있는데 말을 왜 못해요? 돌쇠가 한참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무서우니까. 힘 있는 쪽이 싫어할 테니까. 꼬치가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럼 어미는요? 돌쇠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꼬치가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또 불었습니다. 코가 빨개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꼬치의 머릿속에 돌쇠 할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개미를 보며 들은 말이었습니다. 자기가 본대로 말하는 거야. 꾸미지 않고 숨기지 않고 그냥 본대로. 그리고 또 다른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 눈은 거짓말을 못하는구나. 내 눈으로 본 것은 다 진짜야. 꼬치가 무릎에서 얼굴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전 밤, 어두운 골목, 마님, 낯선 산에 반짝이는 것. 꼬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응. 나 그날 밤에 본 거 있어요. 돌쇠가 꼬치를 봤습니다. 어미 잡혀가기 전날 밤이에요. 어미가 보고 싶어서 안채 쪽으로 걷다가 길을 잘못 들었어요. 그러다 후문 쪽으로 나갔거든요. 거기서 마님이랑 낯선 아저씨가 서 있었어요. 마님이 그 아저씨한테 뭔가를 줬어요. 뭘 줬어? 반짝반짝한 거요. 예뻐서 봤어요. 근데 그게 뭔지는 몰랐어요. 돌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꼬차, 그 아저씨 생긴 게 어떻게 생겼어? 기름기 있는 얼굴이요. 눈이 작고 항상 웃는 것 같았어요. 돌쇠가 숨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나도 그날 밤 봤다. 꼬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도요? 응. 나도 후문 쪽에 있었어. 마님이 그자한테 뭔가를 건네는 걸 봤지. 반짝이는 것이었어. 근데 대감어른이 두려워서 못 본 척했다. 꼬치가 돌쇠를 봤습니다.
돌쇠도 꼬치를 받습니다. 꼬차, 그 말 지금 당장 사또한테 해야 해. 왜요? 사또는 이미 판결. 판결 아직 안 난 거야. 오늘 선고는 했지만 집행은 내일이야. 지금 가야 해. 돌쇠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꽃이 손을 잡았습니다. 관아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지기가 내다봤습니다. 지금 시간이 어딘 줄 알고 사또 어르신께 드릴 말씀이 있소. 내일 와서 지금이어야 하오. 판결이 잘못됐소. 문지기가 멈칫했습니다. 돌쇠의 얼굴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30년 대감댁 문지기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건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사또는 동원에서 저녁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전이 들어왔습니다. 대감댁 문지기 돌쇠와 봉선이 딸이 급히 면담을 청합니다. 사또가 밥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들여보내라. 꼬치가 들어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돌쇠도 뒤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또가 꼬치를 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볼에 눈물 자국이 말라 있었습니다. 말해봐라. 꼬치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또 어르신, 저 그날 밤 본 게 있어요. 어미 잡혀가기 전날 밤이에요. 꼬치가 본 것을 말했습니다. 후문 골목. 마님. 낯선 산에 반짝이는 것.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꾸미지 않았습니다. 본대로 말했습니다. 사또가 꼬치를 오래 봤습니다. 아이의 눈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꾸미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기억을 끌어오는 눈이었습니다. 사또가 이방을 불렀습니다. 변 서방 장부 가져오너라. 이방이 장부를 꺼냈습니다. 사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마지막 기록 날짜가 언제냐? 이방이 장부를 펼쳐 읽었습니다. 폐물이 사라졌다는 날짜와 같습니다. 사또가 장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유씨 마님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3년치 빚이었습니다. 갚은 액수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또가 장부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꼬치가 물었습니다. 사또 어르신, 그 반짝이는 게 우리 어미 누명 벗겨줄 수 있어요? 사또가 꼬치를 봤습니다. 그래. 그 한마디였습니다. 꼬치가 눈물을 삼켰습니다. 참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관아 마당에 사람이 가득했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어제까지 눈을 피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오늘은 달랐습니다. 돌쇠가 어젯밤 장터를 돌며 소문을 낸 것이었습니다. 마님 유씨가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어제처럼 의자를 놓으려 했으나 자리가 없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마당을 채우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님은 마당 한쪽으로 밀려났습니다. 사또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달랐습니다. 눈이 반쯤 감겨 있지 않았습니다. 등이 곧았습니다. 부채를 들지 않았습니다. 변 서방을 들여라. 변 서방이 끌려 들어왔습니다. 기름기 흐르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눈이 작고 날카로웠습니다. 마님을 힐끔 봤습니다. 마님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또가 변 서방의 장부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내 장부냐? 변 서방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씨 마님의 이름이 적혀 있다. 그것은 개인 거래입니다.
폐물이 사라진 날 갚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무엇으로 갚았느냐? 변서방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폐물이냐? 변서방이 마님을 봤습니다. 마님이 변서방을 봤습니다. 눈빛이 오갔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변서방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당이 폭발했습니다.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졌습니다. 마님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또 어르신, 그것은 소인이 개인적으로 갚은 것이고 봉선이 훔친 것과는. 마님. 사또의 목소리가 잘랐습니다. 마님이 멈추었습니다. 폐물이 사라진 날 밤, 마님이 후문 골목에서 변서방에게 폐물을 건넸다는 목격자가 있소. 마님의 얼굴이 하얗게 됐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의 말이고 목격자는 둘이요. 마님이 눈을 들었습니다. 사또가 돌쇠를 봤습니다. 돌쇠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30년 대감댁 문직이었습니다. 등이 굽고 주름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마당 한가운데 서서 사또를 봤습니다. 소인도 그날 밤 후문 쪽에서 마님과 변서방을 봤습니다. 마님의 손에서 무언가가 변서방에게 건너갔습니다. 반짝이는 것이었습니다. 마님이 돌쇠를 봤습니다. 내 이놈이 감히. 마님. 사또의 목소리가 이번엔 더 낮았습니다. 그러나 더 무거웠습니다. 봉남을 드려라. 봉남이 나왔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사또가 봉남을 똑바로 봤습니다. 본관이 묻겠다. 한 번만 묻겠다. 거짓을 말하면 위증으로 다스린다. 봉남이 사또를 봤습니다. 그리고 마님을 봤습니다. 마님의 눈이 차가웠습니다. 입 열지 말라는 눈이었습니다. 봉남이 다시 사또를 봤습니다. 사또의 눈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봉남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마님이 시켰습니다. 마당이 터졌습니다. 봉선이 훔쳤다는 신고도, 밤에 봉선을 봤다는 증언도, 반지꼬리 아래 1000조각을 넣은 것도 전부 마님이 지시한 것이었습니다. 봉남이 바닥에 이마를 짚었습니다. 봉선은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소인이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마님이 소리쳤습니다. 인연이 감히. 마님이 봉남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하인 둘이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장터 사람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두부 사 먹던 단골 안악이 마님 앞을 막아섰습니다. 엿장수 영감이 하인 하나의 팔을 잡았습니다. 떡장수 할머니가 다른 하인 앞에 딱 버티고 섰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사또가 일어섰습니다. 유씨 마님. 봉선에 대한 무고죄, 증인 매수죄, 허위, 증거 제출죄. 본관이 직접 다스리겠소. 마님의 입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포졸. 마님과 봉남과 변서방을 가두어라. 포졸이 움직였습니다. 마님의 팔이 잡혔습니다. 반듯하게 꽂혀있던 비녀가 기울었습니다. 단정한 치마 자락이 구겨졌습니다. 마님이 끌려가면서 꼬치를 봤습니다. 꼬치가 그 눈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아주 조용하게. 사또 어르신, 그럼 우리 어미 이제 집에 가도 돼요?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울었습니다. 떡장수 할머니였습니다.
엿장수 영감이 코를 풀었습니다. 단골 안악이 눈을 훔쳤습니다. 사또가 꼬치를 오래 봤습니다. 한참을 봤습니다. 그래, 데려와라. 아전이 뒤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잠시 뒤관아 안쪽 문이 열리고 봉선이 나왔습니다. 나흘이었습니다. 얼굴이 수척했고 눈이 부어 있었고 저고리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봉선이 마당을 봤습니다. 사람이 가득했습니다. 그 사이에 꼬치가 서 있었습니다. 꼬치가 달렸습니다. 봉선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꼬치가 안겼습니다. 봉선이 꼬치를 껴안았습니다. 두 팔로 감싸 쥐고 놓지 않았습니다. 꼬차, 꼬차. 어미가 미안하다. 어미 왜 울어요? 기뻐서 그런다. 기쁘면 왜 울어요? 봉선이 울면서 웃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눈을 훔쳤습니다. 사또가 동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 말 없이. 대감이공은 판결이 내려진 날 관아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몰랐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만 봉선이 집으로 돌아온 다음 날 대감댁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보자기를 들고 온 하인이었습니다. 봉선이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안에 봉투가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서찰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세 글자였습니다. 미안하오. 봉선이 서찰을 접었습니다. 한참 있었습니다. 꼬치가 봉선을 봤습니다. 어미 왜요? 봉선이 눈을 닦았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왜 괜찮다면서 눈물이 나요? 봉선이 꼬치를 안았습니다. 그냥 안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기쁜 눈물과 슬픈 눈물이 같은 자리에서 나온다는 것을 6살 꼬치는 아직 몰랐습니다. 며칠 뒤 홍주관아에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유씨 마님, 무고죄, 증인 매수죄, 허위 증거 제출죄, 곤장 80대에 재산 일부 몰수 3년 유배형, 봉남, 위증죄, 곤장 50대, 관에서 다시는 일하지 못하게 됨, 변 서방, 불법 고리대금업 및 공모죄, 장부 압수, 영업 폐쇄, 곤장 60대. 마님이 형틀에 올랐을 때 장터 사람들이 관아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조용한 구경이었습니다. 아무도 야유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마님의 비녀가 빠졌습니다. 단정하던 옷고름이 흐트러졌습니다. 곤장이 내려졌습니다. 마님은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꼬치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봉선이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볼 것 없다고 했습니다. 꼬치가 왜요 하고 물었지만 봉선이 이번엔 대답 대신 꼬치 손을 잡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꼬치는 그날 아침 오래간만에 봉선의 바늘 소리를 들으며 잠에서 깨었습니다. 실을 꿰는 소리, 나흘 만에 듣는 소리였습니다. 어른에게 나흘은 나흘이었지만 6살에게 나흘은 반평생이었습니다. 꼬치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봉선이 앉아 바늘을 들고 있었습니다. 꼬치를 보더니 웃었습니다. 어미, 오늘 안채 가요? 간다. 나도 갈래? 가려면 세수해라. 꼬치가 마당으로 나가 세수를 했습니다. 물이 차가웠습니다. 코를 훌쩍이며 들어오자
봉선이 반지꼬리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꼬치가 반지꼬리를 올려다봤습니다. 봉선이 반지꼬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멈췄습니다. 꼬차. 네. 고마워. 꼬치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왜요? 봉선이 웃었습니다. 글도 몰라도 된다. 셈도 몰라도 된다. 그냥 본대로 말하는 거, 그거면 된다. 꼬치가 눈을 껌벅였습니다. 그게 왜 고마운 거예요? 봉선이 꼬치 손을 잡았습니다. 나중에 알아. 그날 오전 봉선이 관아 문 앞에 섰습니다. 문지기에게 말했습니다. 삿도 어르신께 드리는 것입니다. 전해 주십시오. 보자기 안에 두부 한 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얗고 네모난 아직 온기가 남은 두부였습니다. 그 시각 동원에서 삿도가 두부를 받아들었습니다. 아전이 물었습니다. 누가 갖다 놨습니까? 삿도가 두부를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아주 잠깐 삿도의 입가에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알고 있다. 삿도가 직접 칼을 들어 두부를 썰었습니다. 아전이 놀란 눈으로 봤습니다. 삿도가 직접 음식을 써는 일은 없었습니다. 삿도가 두부 한 점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부드럽고 고소하고 약간 따뜻했습니다. 삿도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왜라고 한 번만 더 물었으면 될 일이었어. 그걸 안 한 게야. 내가. 이방이 물었습니다. 예. 앞으로 고소장이 들어오면 본관이 직접 읽겠다. 아전이 먼저 걸러서 올리지 마라. 이방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러면 업무가 많아지겠지. 삿도가 두부를 한 점 더 집었습니다. 창밖으로 관아 마당이 보였습니다. 며칠 전 코 흘리게 하나가 백지를 들고 서 있던 마당이었습니다. 글자 한자 없는 종이를 소장이라고 우기던 아이. 왜요? 하나로 어른들이 못한 것을 해낸 아이. 삿도가 부채를 들었습니다. 톡톡. 두 번 두드리고 멈추었습니다. 돌쇠는 대감댁을 나왔습니다. 30년을 일한 자리였습니다. 대감이 쫓아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돌쇠 스스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보따리 하나를 들고 나오는 돌쇠에게 꼬치가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가요? 돌쇠가 웃었습니다. 나도 이제 자유롭게 살아야지. 왜요? 30년 문 앞에 있었으니 이제 문 밖에 있어도 되지 않겠냐. 꼬치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럼 어디서 살아요? 돌쇠가 꼬치 머리를 쓸었습니다. 장터 근처에 작은 데 얻었다. 가끔 놀러 오너라. 꼬치가 눈을 빛냈습니다. 맨날 가도 돼요? 돌쇠가 웃었습니다. 맨날은 좀 많다. 왜요? 돌쇠가 크게 웃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그 뒤로 홍주 장터에는 이런 말이 돌았다 합니다. 봉선이 내 꼬치한테 물어봐라. 그 아이가 왜요? 3번 하면 거짓말은 못 버틴다고. 칼이 아니었습니다. 주먹이 아니었습니다. 권세도 재물도 학식도 아니었습니다. 6살 아이의 손에 들인 것은 글자 한자 없는 백지 한 장과 본 것을 본대로 말하는 용기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3년의 거짓은 사흘 만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옛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꾸민 말은 꾸민 자리에서 무너지고 본대로 말하는 입은 하늘이 지킨다고.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